예, 안녕하세요. 김윤철의 바이올린 이야기.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바이올린의 그 완전 해부 그 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줄감기, 그 팩이죠. 그 팩과 그다음에 줄 교환하는 그 요령과 또 지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팩은 네. 제 2강 때 말씀을 드렸죠. 네, 팩의 그 재질은 그 나무 중에서 가장 무겁고 단단하다는 흑단이라는 나무를 만들죠. 팩의 그 생김새를 보게 되면 그 손잡이 부분과 이게 끝 부분에 그 굵기 차이가 있는데, 손잡이 부분이 두껍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갈수록 얇아지는 그 쐐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왜 쐐기 모양으로 되어 있냐게 되면 꽂아가지고 팩 구멍에다 이걸 꽂아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누르면서 줄을 감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기하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 나무의 마찰에 의해서 이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두껍고 한쪽이 얇게 되어 있고, 팩 구멍도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는 쪽은 넓고 들어갈 쪽은 이게 쭉 들어가고요. 나오는 쪽은 좁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한쪽에 이게 박히는 거죠. 근데 이제 팩을 보게 되면, 팩은 흑단 단단한 나무를 만들었고, 이 팩 구멍이 있는 이 헤드 부분은 보통 이게 단풍나무나 아니면 이제 소나무를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무의 밀도 차이가 생기는데, 그 밀도 차이에서 좀 시간이 좀 오래되게 되면 팩은 그냥 있는데 이 팩 구멍이 넓어지죠. 이제 수시로 이제 꼈다 뺐다라든지 조이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이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악기를 보게 되면, 새로 산 악기는 요 팩을 꼈을 때 이 부분이 딱 그 일치가 되는데, 좀 오래된 악기들은 여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팩이 이게 밖으로 많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래되게 되면 이게 팩의 그 손잡이 부분까지 쑥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이제 그럴 때는 팩을 다시 깎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팩이 또 아무리 그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오래된 악기들은 이거를 이제 부싱이라는 그런 이제 그 수리 그 방법인데, 나무를 갖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메꾸죠. 양쪽으로 해서 나무를 메꾼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그 구멍을 팝니다. 파가지고 팩 구멍하고 적절한 그 넓이를 해가지고 팩을 다시 맞춥니다. 그러면 이제 부싱한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방법을 쓰게 돼서 그 간혹 이제 악기를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나무로 이렇게 메꾼 그 자국이 있는 악기들이 있어요. 좀 오래된 악기들이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그 팩을 관리하실 때, 특히 이제 좀 있으면 장마철이 되는데, 특히 장마철에 유의해야 되죠. 악기 평소시에는 잘 돌아가다가 장마철에는 안 돌아가죠. 왜 그러냐 하게 되면 나무 자체가 이제 습기를 먹는 그런 이제 수치가 틀리기 때문에 이 소나무라든지 이 헤드 부분인 나무가 습기를 더 빨리 빨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어나죠. 나무가 불어나기 때문에 이 팩을 꽂은 상태에서 가만 놔두게 되면 이 습기가 불어나 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옥죄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돌아갑니다. 여름철에 이제 그런 악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거를 또 억지로 돌리려고 하다 보면 이 팩이 순수한 흑단 같으면 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나무를 이제 팩을 세웠을 때는 이게 중간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렇게 부러지죠. 부러져서 선생님들이 그 튜닝을 할 때 굉장히 그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제 요령은 있습니다. 일단은 팩이 들어가 가지고 안 나올 때는 이제 한쪽에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망치로, 망치라든지 어떤 그 물체를 이렇게
살살살 두들기게 되면 이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팩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요령인데요. 팩이 만약에 뻑뻑하게 안 돌아가게 되면, 원래 악기 사가게 되면 여기 바르는 오일도 있습니다. 오일도 있지만, 간단하게 설치하는 방법은, 이게 4B 연필입니다. 그래서 4B 연필을 팩에다가 이렇게 계속 발라가지고, 흑연이죠. 이걸 바르게 되면 이 팩 자체가 오일 바른 것처럼 부드럽게 됩니다. 그래서 4B 연필을 좀 충분히 바른 다음에 집어넣고 돌리게 되면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름철 같은 게 장마철에 이제 팩을 관리하는 요령이고, 또 그 반대로 이제 팩이 너무 팩을 조금 뻑뻑하게 할 때, 그거는 뭐냐 하게 되면 팩이 너무 잘 돌아가는 거죠. 겨울철에 이제. 그런데 그 나무가 수축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팩이 들어가 있다가도 좀 오래되게 되면 이게 툭 풀리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첼로가 이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는 좀 뻑뻑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게 분필을 쓰는데, 뭐 색깔은 상관없습니다. 흰 거나 무슨 빨간 거나 분홍 거나 노란 거나. 저는 지금 이게 파란색밖에 없어 가지고, 그래서 이 분필을 이 팩에다가 이렇게 발라주게 되면 이 분필 가루가 여기에 묻어 가지고 이렇게 휙휙 돌아갔던 그 팩이 좀 뻑뻑하게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팩이 안 돌아갈 때는 4B 연필을 바르고, 팩이 너무 잘 돌아가서 풀릴 때는 분필을 바르게 되면 줄을 맞출 때, 튜닝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팩 관리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 교환인데요. 줄 교환을 할 때는 물론 네 줄이 다 있는데, 제일 먼저 그 양쪽에 E선이나 G선을 먼저 가는 게 아니고, 이 중간에 있는 A선이나 D선을 먼저 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게 되면 또 하나는 이게 다 뺀 다음에 새로 가는 게 아니고 줄을 하나씩 갈아야 되는데, 이 양쪽을 먼저 갈았을 때는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악기의 브릿지가 이게 양쪽으로 흔들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양쪽은 고정해 두고, A선이라든지 D선만,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제 한번 A선을 이제 갈아보겠습니다. 갈아보게 되면, 줄을 보게 되면 이제 줄에 텔피스에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구멍이 있는데, 물론 다 아시겠지만, 구멍 위에서 만약에 여기 보면 이제 줄에 보게 되면 맨 끝에 이게 금속 물체가 있는데, 여기 좀 작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구멍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끼면 되고, 아니게 되면 이제, 여기 팩 구멍 밑으로 해가지고, 줄을 끼게 되죠. 딱 껴서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 다음에 보게 되면 팩에 여기 팩에 보게 되면 줄을 넣기 위한 구멍이 있습니다. 또 여기 팩 구멍. 그러면 그 팩 구멍에 맞춰 가지고 요거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이 줄을 감을 때 이제 요령이 뭐냐게 되면, 그냥 마구잡이로 감게 되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모양도 안 좋고 나중에 줄을 맞출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감을 때는 구멍으로부터, 그러니까 손잡이 있는 부분, 그로 이렇게 차례차례 감게 되면 어느 시점에 와가지고는 이 팩박스에 딱 닿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이거를 돌리게 되면 팩박스에 줄이 이제 붙어가지고 점차적으로 안으로 밀어넣게 되죠. 자동적으로 밀어넣게 됩니다. 그래서 줄이 안 풀리면서 이 팩을 안으로 고정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줄을 감을 때 이렇게 바깥으로 감는 게 아니고 줄 구멍에서부터 이 팩 안쪽으로
예, 그러니까 손잡이 있는 쪽으로 차례차례 나선형을 그리면서 차례차례 감게 되면 팩이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물리게 됩니다. 그렇게 감아가지고 일단 A선부터 한다. A선이나 B선이나 가운데 두 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양쪽 사이드 E선이나 G선으로 감는 게 악기의 흔들림도 없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2선을 감을 때, 2선을 가를 때 보게 되면 다 아시겠지만 초보분들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 여기 보면 이런 게 붙어 있죠. 이게 2선 조절기라 미동 나사 또는 그러는데 이거는 구멍에다가 이렇게 장착했기 때문에 미동 나사 2선 조절기 보게 되면 줄 거는 곳이 있죠. 그래서 딱 걸은 상태에서 걸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그러니까 1번 줄 쪽이죠. 2현 쪽에다가 똑같이 조그맣게 했던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줄을 감으면 되고, 또 하나가 이제 보게 되면 미동 나사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거 있죠. 그 작은 악기는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은 어떻게 끼냐 하게 되면 줄을 일단 먼저 이렇게 악기에다 장착을 해놓고 줄에다가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보게 되면 홈이 있는데 그거를 낀 상태에서 양쪽 그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에다가 안으로 집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요게 없는 상태죠. 이제 다른 악기들은 그러니까 요건 지금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 텔피스 쪽을 이렇게 밀어넣게 되면 이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동 나사는 줄에다 걸친 상태에서 줄의 장력을 조절하는 거고, 이쪽 미동 나사는 그냥 고정 상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기가 보게 되면 이게 두 개가 다 달린 게 아니고, 작은 악기들은 대부분 이제 요런 미동 나사가 달려 있고, 큰 악기들은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고정형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줄에다 껴가지고 줄을 맞추는 그런 2선 조절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 교환할 때는 가운데 줄 A선이나 D선을 먼저 교환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E선과 G선을 바꾸는 게 요령이 있습니다. 그다음 줄 감기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팩의 구멍에서부터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 손잡이 있는 부분 쪽으로 차례로 감아야지만 이 팩을 밀고 들어가면서 줄을 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악기의 할로, 이것도 이제 첫째 시간째 말씀드린 부분인데, 할로우라는 거는 그 악기의 그 지판의 가운데 부분에 이 곡도죠. 이게 휨 부분인데, 그 가운데 부분에 휨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높이는 1mm 안쪽으로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직선이 되어야 되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 보게 되면 그림에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할로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 보게 되면 이거를 이렇게 어떤 고든 그 자로 이렇게 쟀을 때 이 부분이 공간이 이렇게 뜹니다. 그럼 많이 휨새가 졌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핑거링을 했을 때 일단 손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옆에 그 줄하고 닿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하이 포지션 올라갔을 때 조금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그 곡도가 할로우가 일직선으로 거의 돼야지만 우리가 핑거링을 할 때도 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로우가 많이 진 악기들은 양쪽으로 이렇게 쳐내는 드레싱이라 그러는데 그런 방법으로 악기를 수리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지판의 높이는 저기 보게 되면 이제 밑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뭐냐면 바이올린은 좀 희한한 악기라서 이 지판이 여름철에는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가고 겨울철에는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그 폭의 현상이 좀 많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악기들은 이 브릿지를 두 개를 쓰죠. 예를 들어서 낮아졌을 때 뭐 악기 이 브릿지를 깎거나 그렇게 되면 못 쓰니까 겨울철에
보통 겨울철에 쓰는 브릿지와 여름철에 쓰는 브릿지 두 개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판의 높이는 저 그림에 사진에 있듯이 이 부분이 이렇게 재개되면 보통 20에서 23, 25 사이에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전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브릿지의 높이는 한 35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이 지판이 높이가 맞아야지만 우리가 지판이 높이가 맞게 되면 자동으로 브릿지 높이가 정상으로 되죠. 그래서 이 지판이 낮게 되면 브릿지를 깎아야 되기 때문에 브릿지가 낮아지게 되면 원래 악기가 갖고 있는 그 소리 자체가 제대로 울리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판이 높으냐 낮으냐를 또 따지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물론 가운데 재는 부분도 있지만 이 G선의 끝부분과 지판 사이를 이렇게 재보게 되면 보통 이게 한 5mm에서 한 6mm 사이 정도가 정상이고요. 그 다음에 2현 쪽에서 끝을 쟀을 때는 보통 이게 한 3mm에서 4mm, 한 3mm 정도,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되게 되면 이게 정상인 지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많이 악기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보게 되면 이 지판이 낮다 높다는 게 이제 금방 판단이 됩니다. 그 지판이 낮을 경우에는 이 손가락을 집어넣은 세 손가락이 안 들어갈 정도죠. 그랬을 경우에는 지판이 낮게 되면 지판이 낮고 반면에 브릿지가 그냥 높게 되면 이걸 눌렀을 때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지판 높이가 정상으로 돼야지만 우리가 핑거링 음을 잡아도 좋고 브릿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판 관리를 좀 해주시면 우리가 바이올린 할 때 상당히 편한 바이올린 할 수가 있고 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첼로는 더 심하죠. 이 폭이 우리 바이올린에 비해서 이게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이 음폭이 그러니까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게 상당히 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매우 유용한 팁인데 우리가 보통 줄을 갈았을 때 이 줄 자체는 강선에다가 이렇게 알루미늄이라든지 은사를 이렇게 계속 똘똘똘 감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긁어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줄을 이렇게 감은 형태가 그랬을 때 우리가 계속 팩을 감고 줄을 넣었을 때는 이 줄이 이 팩을 계속 잡아당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항상 긴장감을 주기 때문에 이 팩이 이렇게 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줄을 가를 때는 항상 이 팩의 이 브릿지에 폼 파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 파인 부분에다가 사비 연필을 갖다가 이렇게 계속 발라서 흙에는 아까처럼 묻히게 되면 줄이 유연하게 이 위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특히 이제 또 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특히 첼로가 줄이 굵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꼭 줄을 새로 갈 걸 할 때는 이 연필을 꼭 발라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2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뭐가 붙어 있죠. 이게 뭐냐 하게 되면 소가죽인데 소가죽을 얇게 점여 가지고 붙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게 되면 2현은 상대적으로 강하고 얇기 때문에 이 나무를 파고듭니다. 오래 있으면. 그래서 파고들지 말라고 이제 붙여가는 게 이 소가죽으로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릿지가 보게 되면 간혹 이렇게 휘는 악기들이 있죠. 첼로도 그렇고 바이올린도 그렇고 이거는 휘게 되면 악기점 가서 물론 바꿔야 되죠. 바꿔야 되는 게 정상인데 급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물에다가 접시에다가 물 떠놓고 이렇게 담가서 하루 정도 있으면 이게 자동으로 펴집니다. 이게 휘어졌던 게. 그러니까 요거는 악기사에서 알게 되면 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 핀 상태에서 말려서 쓰게 되면 다시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현 쪽에 있는 튜브, 그러니까 악기 보게 되면 이렇게 악기에 보면 튜브가 껴 있죠. 그러니까 이 튜브가 이 손 누른 지판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 울림이 여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튜브는 이
딱 여기에 요 튜브도 역할은 뭐냐게 되면 줄을 파고드는 것 때문에 파고드는 걸 방지하는 역할인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니까 딱 그 끝부분이 이 브릿지에 딱 그 끝과 일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지판을 가끔가다 이 물수건 물티슈 같은 거로 닦아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속 누르기 때문에 여기에 염분 붙어 있고 지금 지저분한 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닦다 보면 시커매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수건으로 닦고 그다음 마른 수건으로 깨끗이 닦게 되면 이게 부드러워지면서 그 이물질 제거가 되죠. 그다음 연습회는 줄은 무조건 수건으로 털어내 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 이 부분에는 수건으로 닦아가서 땀에 묻어있는 염분을 꼭 제거해야지만 줄을 오래 쓸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활 닿는 부분, 이게 송진이 많이 묻어 있으면 또 우리를 소리 낼 때 울림이 적어집니다. 송진은 꼭 닦아내고, 그 다음에 악기에 묻어 있는 떨어진 송진 가루는 꼭 마른 수건으로 털어서 여기 떡지지 않게끔 그렇게 항상 악기는 그 내 몸 관리하듯이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악기에 예를 들어 팩이라든지 그 다음에 줄 교환, 줄 감기, 그 다음에 악기의 할로우, 지판 할로우라든지 그 다음에 지판 관리 요령, 그 다음에 또 악기 여러 가지 우리가 쓸 때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끝까지 같이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